우리는 살면서 승자라 불리는 사람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단순히 한 번의 성공이나 운이 좋았을 때가 아니라 거친 폭풍우와 좌절 속에서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서 결국엔 빛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감 넘치게 말만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차이는 바로 생각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의 출발점에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의 질문이 존재합니다. 왜에서 시작하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육 환경이 넉넉하지 않은 동네에서 작은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그분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학교의 성적 또한 최상위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깊이 울렸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수학과 국어를 가르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 아이들이 가난과 절망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삶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에서 시작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사업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죠. 저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저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들,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왜 하는지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단단한 왜라는 뿌리가 폭풍우 속에서는 그들을 굳건히 지탱해주고 잔잔한 물 위에서는 더 높이 나아가게 하는 돛이 되어줍니다. 승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의미에 집중하게 됩니다. 생각의 중심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에서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결과를 위해 일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건축가가 됩니다. 성공을 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2번의 실패를 겪은 한 스타트업 창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는 성공할 자질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3번째 회사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첫 번째와 2번째 창업 때 저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진심으로 아끼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왜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팀원들은 그의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그의 신념을 보고 그를 따랐습니다. 투자자들은 그의 능숙한 발표가 아니라 그의 목적에 공감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굳건한 신념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외를 가슴에 품고 살면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부터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해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마감일에 대한 압박감을 이야기하는 대신 우리가 만들어낼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는 대신 이 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의 톤이 의무에서 기회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즈니스, 사회운동, 스포츠, 예술 분야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그들의 연설은 기술적인 용어나 복잡한 데이터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념과 희망,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를 분명히 알았고 그것이 그들의 말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저에게는 10가지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자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의 울림입니다. 물론 왜에서 시작하는 것이 항상 빠른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이 쌓기 전에 깊이 파고들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결과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래 지속됩니다. 목적에서 우러나오는 생각과 말을 할 때 당신은 신뢰를 쌓고 연결을 만들고 회복 탄력성을 기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의 내적인 대화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정한 승자들은 자신의 왜를 다른 사람에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로 돌아갑니다. 실패의 순간 그들은 이 실패 뒤에 숨겨진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방향을 잡고 자신을 재정비하고 자신의 왜로 돌아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승자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직함이나 트로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함, 확신, 그리고 용기입니다. 겉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우러나오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고 그렇게 위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며 그렇게 아이디어가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어떻게 하는지도 아닙니다. 바로 왜 하는가입니다. 당신의 왜가 분명해지는 순간 당신이 하는 무엇은 더욱 강력해지고 당신이 하는 어떠션은 더욱 창의적으로 변하며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은 더욱 진실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승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승자들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이끄는 방식입니다. 지위가 아닌 목적으로 말입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과 비전을 가진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는 유용합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진행 상황을 측정하며 추진력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목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표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영감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승자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거의 목록이나 체크리스트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능성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미래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이정표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게임에서 이기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사업 발표를 준비하던 한 젊은 리더와 마주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출 목표, 시장 점유율 예측, 비용 구조, 제품 기능 등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의 발표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년 안에 사용자 100만 명을 달성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목표죠. 하지만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당신이 성공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내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지며 천천히 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금융교육을 아주 쉽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잊혀진 동네의 아이들조차도 오늘날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돈에 대해 더 잘 이해하며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메시지는 듣는 사람의 머리가 아닌 가슴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승자처럼 생각하면 목표는 비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전은 목표를 담는 그릇이자 튼튼한 기반이며 목표 뒤에 숨겨진 존재 이유입니다. 목표가 숫자라면 비전은 이야기입니다. 목표는 달성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만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은 모든 목표가 더 큰 사명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연봉 1억을 벌고 싶다.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싶다. 승진하고 싶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더 큰 무언가에 닻을 내리고 있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목표는 텅 빈 외침 같지만 비전이 있으면 목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필연적인 과제가 됩니다. 스포츠팀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즌이 시작될 때 모든 팀은 우승을 원합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팀, 가장 회복 탄력성이 강한 팀, 압박감 속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팀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더 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트로피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 무언가를 증명할 기회, 그리고 후대에 남길 유산과 같은 더 큰 가치를 위해 뜁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명확할 때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조차도 자신이 팀의 중요한 일부라고 느낍니다. 힘든 훈련의 나날조차도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승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미래가 마치 자신들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비전 자체가 강력한 연료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뜹니다. 깨끗한 물을 보급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던 한 여성 리더의 이야기는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회의적인 투자자들로 가득 찬 방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통계 자료나 화려한 슬라이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물 한 통을 깃기 위해 6km를 걸어야 했던 시골 마을의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비전은 간단합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아침에 문을 열고 나섰을 때 바로 그 문 앞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힘입니다. 비전은 사람들을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끌어들여 그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초대합니다. 비전은 또한 당신에게 회복 탄력성을 줍니다. 피할 수 없는 좌절이 찾아왔을 때 승자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더 큰 그림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애물이 길의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그들은 계속 나아갑니다.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마음속의 그림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전을 가지고 말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내자가 됩니다. 그 순간 진정한 리더십이 시작되고 공동체가 형성되며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승자들은 단지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것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들의 언어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뿌리를 두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은 조종하지 않고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압박에 의존하지 않고 목적에 의존합니다. 그러니 승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싶다면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무엇을 당신은 보고 있습니까? 힘들 때조차도 기꺼이 만들어갈 가치가 있다고 믿는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그 미래를 믿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은 더 많은 목표 설정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비전가를 필요로 합니다. 숫자와 성과뿐만 아니라 꿈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눈에는 불꽃을, 목소리에는 명확함을 담고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이 비전을 가지고 말할 때 당신의 말은 단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창조해냅니다. 진정한 승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를 이해합니다. 성공은 결코 직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깔끔하게 정리된 체크리스트도 예측 가능한 여정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좌절의 한가운데에 살면서도 늘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합니다.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생각하는 세상에서 그들은 정원사처럼 생각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기다리고 조정하며 열매를 보기 훨씬 전부터 묵묵히 과정에 헌신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인내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들의 대화는 깊은 통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올림픽 선수는 첫 국제대회에 출전하기까지 거의 12년 동안 훈련했다고 합니다. 12년간의 이른 새벽, 수많은 실패, 부상, 의심, 그리고 절제. 그녀가 저에게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제 목에 걸린 메달만 봅니다.
하지만 저는 완주한 횟수보다 넘어진 횟수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모든 좌절 역시 제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간을 넘어 더 멀리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자 언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벽에 부딪히면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승자들은 같은 벽에 부딪혔을 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이건 효과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 또한 과정의 일부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도전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조정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길의 끝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저는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패배가 아닌 성장의 언어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그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또는 그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피드백으로, 고통을 준비 과정으로 여깁니다. 한 어려운 학군에서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나아갈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장의 시험을 위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10년 뒤를 위해 가르칩니다. 그의 사명은 단지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생각, 그것이 바로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박수갈채가 아니라 진정한 영향력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승리에 대한 당신의 정의가 바뀝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래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더 쉬울 때조차도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 오늘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승자들은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을 키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긴급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신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더 깊은 곳에서 나올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동기가 당신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에 닻을 내리고 있을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는 승자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종종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졌을 때도 여전히 배우고, 만들고,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위대함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것이 승자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오만함이 아니라 인내로, 빠른 답이 아니라 지속되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 마음가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직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찰력 있게 말하기 위해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과정이 결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순간을 넘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승자들이 가진 가장 간과되기 쉬운 특징 중 하나는 꾸준함입니다. 몇 달, 몇 년, 수십 년에 걸쳐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들은 항상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가장 과감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힘들 때, 지루할 때,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위대함이 한 번의 폭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 속에서 쌓아 올려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네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빵집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문을 엽니다. 그는 해가 뜨기도 전에 그곳에 있죠. 그는 바이럴 마케팅이나 프랜차이즈 확장을 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문이 열리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가 유일하게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품도 훌륭하지만 사람들의 충성심을 얻은 것은 바로 그의 꾸준함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나타납니다. 그것이 승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강렬함, 극적인 전환, 화려한 순간을 찬양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승자들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 반복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결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고 습관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단지 약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몇 번이고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방식에도 드러납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흔들림 없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있게 보이기 위해 큰 소리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과장된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벽함이 아닌 진전에 대해, 변명이 아닌 노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깎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튼튼하고 꾸준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승자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한 젊은 리더를 만났는데 그녀는 회사의 어려운 팀을 막 인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도 아니었고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팀원들은 그녀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원들은 제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압니다. 매번 말이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연설도 화려한 발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약속을 지키는 행동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팀은 그녀가 완벽하기를 바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영감을 받을 때 나타나기는 쉽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헌신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승자들은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타나는 것 자체를 자신의 일부로 만듭니다. 그것은 정체성이 됩니다. 매일 아침 다시 내려야 하는 결정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인 것이죠. 그 헌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은 나를 믿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마음에게도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당신의 평판, 당신의 강점, 당신의 기반이 됩니다. 항상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헌신할 수는 있습니다. 승자들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들은 불꽃이 없을 때조차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꾸준함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이 꾸준한 사람들은 말도 일관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가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이야기, 저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심이 잡혀 있고 명확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승자들은 일시적인 흥분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그들은 감사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은 조정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 감정적, 정신적 안정감은 반복을 통해 꾸준한 연습을 통해 계속 나아가려는 매일의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한 노련한 CEO에게 30년 경력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전략이나 혁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진심을 잃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제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꾸준함이 추진력을 만들고 추진력이 신뢰를 만들며 신뢰가 오래 지속되는 영향력을 만듭니다. 승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싶다면 다음에 할 큰 움직임이 무엇인지 묻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기꺼이 반복하고 또 반복할 작은 움직임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 의지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산만해질 때 꾸준함을 유지할 의지가 있습니까? 화려함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평판을 쌓을 의지가 있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당신의 빛나는 순간들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은 당신의 꾸준한 패턴입니다. 승자들은 단 하루의 위대한 날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천 번의 날들 동안 묵묵히 나타나고 일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진실을 말하고 습관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또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을 보는 방식, 당신의 생각, 당신의 믿음, 그리고 당신이 나아가는 방향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좋지 않은 문화를 물려받은 한 리더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팀은 재능이 있었지만 지쳐 있었고 단절되어 있었으며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서와의 첫 회의에서 화려한 슬라이드나 잘 짜인 연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팀이 이전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단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말하며 여러분을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약속드립니다. 저는 정직하게 여러분 앞에 설 것이며 하루하루 여러분의 신뢰를 얻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언어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얻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승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따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종 그들은 명확함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장하지 않고 전문 용어 뒤에 숨지 않으며 헛된 희망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비전에 부합하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난합니까? 회피합니까? 아니면 책임을 집니까? 승자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완벽함도 통제도 아닌 책임감 말입니다. 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족했습니다. 또는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언어는 신뢰를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성숙함과 겸손,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선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코치, 시스템, 주변 환경 등 다른 모든 것이 저를 방해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언어를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로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력감에서 힘을 얻게 되었죠. 그 언어의 변화가 그의 경력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말을 바꿀 때 당신의 이야기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승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시가 아닌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보다 더 많이 묻고 설교하기보다 더 많이 듣습니다. 그들은 중요해 보이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고 명확히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위대한 무언가로 초대하기 위해 말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말할 때 어떻게 들리나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증명하기 위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감추기 위해 말을 돌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솔직하고 명료하며 목적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단순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승자들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의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단어들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한 식당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의 직원들은 도시에서 가장 참여도가 높은 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내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간이라고 말하죠.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팀이라고 부릅니다. 작게 들릴지 모르지만 꾸준히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은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 소유 의식을 구축하며 소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언어는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당기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며 눈앞의 과업보다 더 큰 무언가에 닻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소통이 더 많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은 모든 단어의 의도를 담는 것입니다. 승자들은 자신감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이며 권위는 목소리 톤이 아니라 일관성에 있으며 영향력은 설득이 아니라 진실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원칙, 목적, 그리고 방향을 반영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명확함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고 진실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지지하는지 아는 사람의 차분한 목소리는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말들은 반응적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입니까? 모호합니까? 아니면 집중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을 반영합니까? 아니면 확신을 반영합니까? 당신이 승자처럼 생각할 때 당신의 언어는 당신의 마음가짐의 연장선이 됩니다. 과장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되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